뉴턴이 사과나무 아래에서 발견한 과학, 그 짜릿한 즐거움을 여러분에게도 선사해드립니다. 사람과 과학의 만남, 사과나무의 엄지입니다. 오늘 강연의 내용을 설명하기에 앞서서요, 제가 약간의 힌트를 드리면서 여러분께 소개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에 MIT의 한 교수가 이것의 발견이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해서 이것이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힌트는요, 이 기술을 이야기할 때마다 항상 같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단어는요, 바로 진화라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감이 오시나요? 제가 조금 어렵게 힌트를 냈나요? 그럼 바로 강연자를 모셔서요, 오늘의 이 기술이 무엇인지를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자를 소개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문명훈입니다. 3D 프린팅의 진화를 더한 기술이라고 알려져 있는 4D 프린팅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문명훈 박사님 무대 중앙으로 모실게요. 3D 프린터, 저희 사과나무에서 작년에 다뤘던 내용입니다. 근데 채 1년이 지나지 않아서요, 이번에는 또 4D네요. 4D가 출연을 했다고요. 예, 작년에 저도 3D 프린팅 관련해서 사과나무를 시청했었습니다.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3D 프린팅 기술이 워낙 빨리 진화를 하다 보니 이제는 4D까지도 나온 것 같습니다. 사실 3D라고 하면 2D는 이제 평면상이고요. 3D는 입체고 4D라 함은 이 입체의 4차원 시간을 더한다라고 해서 4D라고 하는데요. 프린터가 시간을 더한다? 전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네, 제가 오늘 강연을 통해서 4D 프린팅을 들어보시면 어느 정도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서 빨리 강연을 들어봐야겠습니다. 박수 한번 다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3년부터 3D 프린팅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저희 랩 이름이 3D 프린팅 랩입니다. 저희 여러 연구원들이 같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3D 프린팅 하면 생각나시는 것들은 아마도 그 어떤 형상을 만들고, 그리고 그 형상이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어떤 거는 집채만한 것들, 어떤 것들은 굉장히 작은 사이즈, 우리 손만한 것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많이 연구가 되고 있고요. 그 기술 또한 엊그제만 해도 100배 빠른 프린터가 나왔네 하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속도와 재료, 그리고 또 재질, 다양한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진화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진 어떤 모형이 정말 혹시 움직일 수 있을까, 혹은 색깔을 변할 수 있을까, 아니면 이게 촉감이 달라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3D 프린팅의 다음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었고요. 그러던 중에 2013년에 MIT 한 교수가 그러면 우리 아까 알고 있는 입체와 거기에 시간을 좀 결합을 함으로써 4D라는 걸 한번 만들어 보자 라는 그런 컨셉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재미있고, 사실은 그동안 우리가 3D 프린팅을 해서 원하던 그런 것들이 사실은 4D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특히 올 초에 우리나라에서 아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 4D 프린팅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간단한 저희가 제작한 영상을 보시면서 4D 프린팅이 어떤 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저희가 이제 방금 덮개를 벗겼는데요. 원래 흰색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제 햇빛 아래에서 점차 빨간색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것처럼 어떤 에너지나 혹은 물 혹은 다른 것들이 이제 같이 결합이 되면,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어떤 꽃을 만들었다고 하면 그 꽃이 흰색 꽃에서 빨간색이 되거나 아니면 봉우리 형태로 있다가 이게 활짝 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만들어진 그 다음이
기대되는 그런 것들을 이제 4D라고 하는 거고요.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1D가 있습니다. 1D는 알고 계시는 와이어 같은 것이 1D고요. 그리고 2D라고 하는 2차원 표면 혹은 우리 알고 있는 도트 프린터와 같은 어떤 프린터, 종이 프린터, 종이 위에 글자를 쓰게 되죠. 그런 것들을 이제 2D라고 부르게 됩니다만 여기에서 이 종이 2D를 쌓아서 올리게 되면 3D가 됩니다. 실제로 3D 프린터의 원리는 같은 겁니다. 종이의 두께에 해당하는 것들을 점차 올리면서 형상을 만드는 거죠. 여기에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3D 프린팅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이걸로 사람의 장기도 프린팅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또 이걸로 우주에서 달에 가서 집을 지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생각해 보면 달에 집을 짓는다고 생각을 하면 그 입체를 우리가 고려를 할 수 있습니다만 그 입체가 뭐 어떻게 색깔을 변한다든가 아니면 변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딱 그 구조를 우리가 원하는 거죠. 하지만 사람들은 더 나아가서 우리 장기를 만들었을 때 혹은 우리 손을 만들었다고 하면 이 손이 만졌을 때 부드러울까 혹은 만졌을 때 따뜻할까 아니면 만져서 뭘 쥘 수 있을까 이런 단계까지 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4D라는 개념이 되겠는데요. 3D 개념에다가 이제 시간이라든가 어떤 특정 환경에 변화하게 되는 그런 설계도를 주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설계도에 맞게 변화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는 것이고, 특히 이제 3D 프린터하고 이제 4D 프린터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럼 4D 프린터는 어떤 거냐, 3D 프린터를 그대로 쓰느냐,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만 제가 뒤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메커니즘은 비슷할 텐데 3D 프린터와 하지만 좀 더 스마트한 소재를 프린트해야 되기 때문에 3D 프린터로 현재 기술의 3D 프린터로는 구현하기 어렵습니다. 네, 그런 것들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D 프린터의 경우에는 이제 소재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프린터에 들어갔을 때 특정한 형상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잘 녹거나 아니면 다른 타입, 뭐 여러 가지 프린터의 타입이 있습니다만 어떤 우리가 파우더를 깔고 거기에 이제 본드를 바르는 타입의 경우에도 본드가 잘 붙어야 되고 강해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이 소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어떤 구조체를 만드는 기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이들 3D 프린팅에서 어려움을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 구조를 설계하는 그 소프트웨어를 이렇게 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용하기 어려워서 결국 3D 프린팅을 많이 못 하시는 계기가 되는데 그런 것들까지 포함해야 되는데 4D 프린팅의 경우에는 여기 설계가 더 중요하게 됩니다. 단순하게 3D 프린팅처럼 우리가 원하는 어떤 모양을 만드는 거에 그치지 않고 이 모양이 다른 모양으로 변하게 될 수 있는 그런 변화를 예측하는 설계가 들어가야 됩니다. 변화 과정을 보여줄 수 있는 설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3D 프린팅에 대비해서 가장 차이가 나는 점은 4D 프린팅은 설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온 설계 기술을 3D 프린터나 혹은 4D 프린터라고 불리는 거에 넣게 되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형상이 나오게 되죠. 나오게 되면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는 곳에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활용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바이오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옷 이런 것들도 활용할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도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D 프린팅의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재입니다. 소재가 조금 다른데요. 3D 프린팅의 경우에는 정말 열에 의해서 녹는 거라든가 본드에 잘 붙는 거 뭐 이런 아주 간단한 어떻게 보면 간단하지만 3D 프린터 입장에서는 굉장히 딱 선택된 그런 소재가 사용됩니다. 하지만 4D 프린팅의 경우에는 자가조립 소재 얘기가 많이 합니다만 이 소재 자체가 어떤 UV를 받거나 아니면 온도가 올라갈 때 스스로 좀 변형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소재를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색깔이 변하는 소재라든가 아니면 어떤 다공질의 소재여서 물을 잘 흡수한다든가 아니면 전혀 다른 물성이 같이 복합된 그런 소재라든가 이런 것들은 단순한 소재들인데요. 거기에 비해서 또 하나 좀 스마트한 소재가 있습니다. 어떤 우리 온도를 올렸을 때 이렇게 결합됐던 소재가 이게 꼬여서 또 전혀 다른 물성을 내게 하는 그런 소재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또 자가소립 소재라는데요. 많이들 4D 프린팅의 경우에는 자가소립 소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색깔이라든가 다공성 혹은 복합물성 이런 것들은 기존의 프린터로도 충분히 구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좀 더 이제 3D 프린터와의 차별성을 줄 수 있는 소재가 이제 설계 부분인데요. 보시는 이제 그림에 있습니다만 원래는 이렇게 펴져 있는 그림입니다. 우리 손가락을 생각을 하면 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물 속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점차적으로 굽혀집니다. 그래서 일자였던 게 기역자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이유는 뒷면과 앞면에 어떤 물성이 다른 어떤 소재를 배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배치를 해서 그게 우리가 물속에 넣었을 때 물을 점차 흡수하면서 일자가 기역자게 되게 하라라는 그런 설계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설계가 없다면 3D 프린터와 똑같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과정이 굉장히 큰 차별성인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걸 어떻게 프린트할 것이냐라고 이제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은 4D 프린팅에 대해서 굉장히 초보 단계이기 때문에 3D 프린터, 기존에 있는 3D 프린터로 프린트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대부분 연구하십니다. 그래서 뭐 기존에 나와 있는 색깔을 좀 변화시킬 수 있는 프린터라든가 제법 고가입니다만 그런 것들 많이 활용하게 되는데요. 결국 미래에는 물성이 다른 서로 다른 소재를 프린트할 수 있도록 좀 복합 프린터가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형상기억 합금이라든지 형상기억 고분자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어떤 복합체를 이루어져야만이 결국 4D라고 진정한 4D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새로운 프린터는 반드시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대부분의 경우에 직접 프린터, 그러니까 기존의 3D 프린터를 활용하거나 아니면 이를테면 3D 펜과 같은 그런 좀 복잡한 형태를 만들 수 있는 걸 활용하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는 4D 프린팅을 위한 소재와 설계 그리고 프린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프린터로 만든 구조체가 어떤 변화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지금 방청객 한 분을 모시고 한번 같이 그 효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여기 보시면 저희가 이제 그 처음에 저희가 준비한 동영상 화면에 있습니다만 햇빛 아래 저희가 만든 이런 나팔꽃이 있습니다. 사실 나팔꽃은 흰색은 아닙니다. 사실 원래 나팔꽃은 가운데 보라색 그 어떤 무늬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것을 사실 햇빛에 놓게 되면 놓자마자 거의 한 몇 초 안에 그 햇빛 안에 있는 UV에 의해서 색깔이 변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런 UV 램프에 반응을 하는지 한번 시연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자기가 요거를 한번 해보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 계신 우리 방청객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사실 요거는 UV 램프인데요. 사실 실제로 뭐 여기에는 반드시 주의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햇빛보다는 약합니다. 사실 그렇고요. 실제로 저희가 해보면 그렇습니다. 요거를 손에 들으시고요. 요거를 위에다가 대시고 10까지만 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 크게 좀 해주십시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됐습니다. 직접 한번 확인해 보여주시면 오. 이렇게 색깔이 변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요거 보시고 햇빛이라든가 날이 감사합니다. 이처럼 4D 프린팅의 경우에 이렇게 색깔이 변하게 되는 거고요. 이런 것도 원리를 다시 한번 그 다음부터는 이제 왜 이렇게 색이 변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그림에서처럼 저희가 이제 실내에서는 하얀색 고양이인데요. 이걸 가지고 사실 창문에다가 살짝만 올려놔도 자외선을 받게 되겠죠. 그러면 보시는 바와 같이 흰색에서 보라색으로 순식간에 변하게 됩니다. 아까 꽃의 원리와 똑같습니다만 그 왜 그러냐면 이 소재가 가지고 있는 이 소재는 고분자이고요. 플라스틱입니다. 이 플라스틱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구조체가 있습니다. 그 위에 보이시는 것처럼 혹은 암실이라든가 아니면 햇빛이 없는 곳에서 했을 때는 요 위치 위에 있는 형상을 하게 되고요. 이게 자외선을 받게 되면
위에 있는 게 원래는 안정합니다만 아래 형상으로 체인이 변하게 됩니다. 이 체인이 변하게 되면서 흰색했던 것들이 보라색 같은 것들로 변하게 됩니다. 즉 아주 작은 스케일이지만, 아주 작은 단위이지만 마이크로미터 스케일에서 어떤 고분자 체인의 변환, 이것에 의해서 이제 실제로 색깔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런 분자 결합 수준을 넘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설계의 중요성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그런 설계 바탕으로 만들어진 거의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 서로 다른 물질을 양면에 프린팅을 하게 되는데요. 손가락을 예를 들면 뒷면에는 물을 굉장히 잘 흡수하는 다공질의 소재를 프린팅을 합니다. 그리고 앞면에는 상대적으로 물을 전혀 흡수하지 않는 발수성 소재를 프린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어떤 두 층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마디마디 있고, 그 마디마디가 궁극적으로는 최종적으로 변했을 때는 뭐 특정한 모양이 3차원의 모양이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프린팅을 하게 되면 이걸 물속에, 실제로 공기 중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고요. 이게 이제 물속에 들어가게 되면 원래 이런 직선 형상이었던 것들이 이제 점차 구부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어떤 디귿자 형태도 만들 수 있고요. 또 다시 설계만 잘하게 되면 3차원의 갈고리 형태도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물이라든가 아니면 또 액체를 이용해서 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변화를 줄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온도입니다. 온도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온도에 반응하는 고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런 UV에 반응하는 고분자도 있습니다만, 온도에 반응하는 물질로서 또 그 형상기억 고분자라는 게 있습니다. 형상기억 고분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정한 온도에서 형상을 유지하고 있고, 그 형상을 온도를 낮춤으로써, 그리고 낮춤과 동시에 형상을 변화시킵니다. 변화시키게 되면 그 형상이 고정이 되고요. 다시 이거를 우리가 특정 환경, 즉 온도가 좀 높은 환경에 다시 올리게 되면 이게 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어떤 캠핑장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고가 보니까 결국에서는 텐트 안에서 3분 안에 사실 우리가 질식할 수 있다는 걸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만, 만약에 이런 소재를 이용해서 그런 텐트의 아래나 혹은 창문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시면, 내부에서 약간의 온도가 올라간다 그러면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바로 열릴 수 있거나 혹은 공기가 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물론 전체를 다 만들 필요는 전혀 없고요. 아주 작은 부분만 이런 원리를 활용해서 할 수 있다면 충분히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른 하나로서 설계가 또 있습니다. 동영상을 보시면 마이크로봇이라는 아주 작은 유닛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 단위인데요. 요 자체가 그 내부에는 당연하게도 소재, 아주 스마트한 소재와 또 굉장한 또 설계도가 있을 것입니다. 그거에 의해서 만들어진 유닛이고요. 유닛 하나는 사실 별거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유닛이 여러 개 뭉친다 생각을 하시면 굉장히 큰 구조물이라든가 굉장히 큰 손, 그리고 나중에는 저 자체가 아마 로봇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아주 작은 유닛 우리가 프린터를 해서 만든다고 하면 그게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 작은 유닛이 소자라고 불리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대가 많이 지나가고 재료와 그다음에 전기전자와 화학 이런 것들 융합하다 보니까 융합 학문이 생기게 돼서, 거기에서는 이제 이걸 소자라고 부르지 말고 소재라고 부르자. 단 로봇처럼 스스로 행동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또 액션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로보틱 소재라고 부르자. 이런 로보틱 소재의 개념을 또 활용해서 우리가 더 진화할 수 있는 4D 프린팅을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기존의 3D 프린팅에 대비해서 이 4D 프린팅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핵심은 설계이고, 그 설계를 구현할 수 있는 소재가 있고, 그리고 프린터가 있다면 어떤 것이든 우리가 하여튼 상상할 수 있는 건 정말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4D 프린팅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4D 프린팅의 3D 프린팅과 비유사하게 4D 프린팅의 경우에도 결국 우리 몸과 관련된 게 가장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맞는 어떤 스마트 기기를 알 수도 있고요. 어느 영화에서 보면
우리 손에다가 피부 안에다가 다이얼을 프린팅해가지고, 프린팅은 아니겠습니다만 하여튼 심어서 그것들을 가지고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소자들도 충분히 갈 수 있고요. 그리고 의복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색깔 변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색깔 변하는 어떤 차 같은 경우에는 이미 3D 프린팅으로 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거기에 어떤 이런 걸 입히게 된다면 우리가 원하는 컨셉카를 만들 수 있죠. 그리고 터미네이터에 나오는 것처럼 리퀴드 로봇입니다. 어떤 곳이든 통과할 수 있죠. 리퀴드니까. 하지만 또 어떤 때는 너무나 강해서 어떤 금속 로봇하고 싸워도 이길 수 있는 그런 형상과 혹은 상태까지 다 변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예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3D 프린팅에서 4D 프린팅으로 넘어가는 게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3D 프린팅은 결국에서는 4D 프린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강연을 통해서 제가 짧은 지식이나마 4D 프린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떻게 잘 이해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으로 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제가 앞서서 처음 소개를 할 때 땡땡에 항상 같이 오는 단어가 진화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뭐 그 말이 우습지 않게 확실히 3D 프린터의 진화 상태네요. 그러면 이제 이 4D 프린터 보여주신 것들 말고도 어떤 곳에 상용화가 가장 빨리 될 수 있을까요? 상용화하면 이제 3D 프린팅과 유사하게 어떤 패션이라든가 교육인데요. 우리 지혜 씨가 입고 계시는 이 옷이 지금 하얗습니다만 네네. 아까 나팔꽃과 유사하게도 특정 부위에만 우리가 색깔을 칠하거나 이런 4D 프린팅 프린펜 같은 걸로 그래서 뭐 햇빛이 왔을 때는 여기에 지혜 씨 이름이 생기거나 아니면 옷 색깔이 바뀔 수도 있고요. 그런 게 실제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바로 사실은 디자인에 적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좀 큰 얘기입니다만 우주선을 뭐 발사해서 부피 큰 거를 사실은 다 실기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겨서 달나라를 보내서 태양빛에 의해서 이렇게 펼치는 그런 것까지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영화인데요? 꾸겼는데 햇빛이 닿으니까 뿅 하고 펴져서 모양이 그럼요. 만들어진다는 건 영화인데 정말 영화가 현실이 되고 있네요. 실제로 영화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주시고요. 거기에 맞추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기술들이 어떻게 보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상당히 놀라는 게 많이 있습니다. 네. 저도 이렇게 놀랐는데요. 여러분들도 얼마나 놀라셨을까 싶어요. 질문 있으시면요. 손 들고 해주시죠. 아버님 전화. 아버님. 네, 알겠습니다. 강연 잘 봤는데요. 지금 이제 습도나 온도나 여러 가지 어떤 지용성이나 수용성에 따라서 바뀌고 변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러한 것들을 통해 가지고 뭐 요즘에 뭐 트랜스포머 영화처럼 뭐 자동차도 됐다가 사람도 됐다가 다 하잖아요. 아까 언뜻 그 동영상을 보니까 가능할 것 같은데 그렇게 바뀔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지금 얼마나 되고 그다음에 아까 리퀴드처럼 아까 그 터미네이터처럼 그렇게 바뀌었는데 액체가 고체가 되고 고체가 액체가 되고 아니면 뭐 기체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더 좀 진화된 그런 그 3D 프린터의 기능이 향상될 수 있는 가능성이나 지금 어느 정도 왔는지 궁금합니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결국 어느 정도 스마트 소재는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액체처럼 흐물흐물하거나 고체처럼 단단한 이런 저희 말로는 상변화라고 하는데요. 이런 상변화가 되는 소재들은 많이 있습니다. 단지 그거를 어떻게 트랜스포머로 만들어 볼까를 아직 생각을 못한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소재에 맞는 프린터가 아직 개발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것만 있게 되면 사실 설계도나 이런 것들은 쉽게 이제 사실 그 디자인하시는 분들이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구현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하면 아마 선생님이나 아니면 자제분들도 충분히 조만간에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그 의복이라든가 아니면 뭐 달나라라든가 아니면 스마트 센서 이런 것들 혹은 바이오 이쪽은 실제로 3D 프린팅에 거의 발맞추어서 개발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뭐 이를테면 3, 4년 안에 이게 가능할 것이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시장을 예측하는 그런 기관들에서는 충분히 그런 것들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4D 프린팅에 대해서 자세하고 재미있는 강연해 주신 우리 문명훈 박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D 프린팅에 대해서 나와서 놀란 게 엊그제 같은데요. 벌써 4D 프린팅 얘기가 나옵니다. 아직까지는 뭐 없다고는 하지만 이런 속도로 간다면 금방 5D를 사과나무에서 다시 소개하게 되는 날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요. 과학의 발전이 정말 놀라운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죠. 사과나무에서 가져온 이야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흥미로운 과학 이야기로 여러분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